네, 우리나라는 올해 7월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첫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개선도 꼭 필요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29일이었죠.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고 계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방송 전에 얘기 나눴지만 전체 인구의 한 20%대만 알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기요양보험이 뭔지 이 산정 방법 등 전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정확하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 7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로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본적이고요. 65세 미만이라도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매라든지 뇌혈관 관련 질환들이 있는 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이 질병을 알아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가사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자는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60세 미만이지만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생활을 장애를 받고 있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정으로 방문하셔서 등급을 판정받게 되는데 현재 등급은 1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6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등급은 거의 일상생활 할 수 없는 분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관련해서 경증 치매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각 등급 판정을 받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서비스가 달라지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등급 판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등급 판정 받은 분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일반 국민들께서 많이 모르시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는 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흔히 우리가 요양시설, 요양원으로 알고 있는 곳인데 이곳이 입소하게 되면은 지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 입소할 수 있는 거 있고, 그다음 재가 서비스가 최근에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재가 서비스는 가정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서비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시설 급여를 하거나 이 재가 급여를 하는 거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좀 착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요양시설, 요양원에 대해서 급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다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돈을 내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혜택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것만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과 재가 서비스가 같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소득 대비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2017년 동결 이후 상승세를 보였는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동결이 되면서 상승세가 또 멈췄습니다. 그동안 이 장기 요양 보험료율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쭉 상승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년도에 동결을 했었고요. 그 이후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 왔는데 이제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인상률을 동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장기 요양 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이제 동결이냐 아니면 인상이냐 이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참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결됐는데 8년 만에 동결된 배경이 궁금하네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동결시켰을 경우에 이제 재원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걱정한 측에서는 그렇더라도 좀 약간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봤던 거고 또 반대한 입장에서는
최근에 경제 상태도 좋지 않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최근에 건강보험료를 동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은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금액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동결했는데 장기요양보험료 인상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정부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동결하는 게 맞다라고 보셨을 거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현재 4조 원 정도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적립금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게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 상황도 경제 상황입니다만 뭐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처우 개선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1%라도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결국 4조 원 적립금 말씀하셨는데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저도 일단 제 개인 생각으로는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인상률 책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게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요양보호사 분들 급여가 상당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상황이 열악하니까 인상을 해서 이분들 처우를 좀 개선하자라고 나왔었는데 예. 일단 전체적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 보험료율은 동결하고 대신 보험 수가를 지금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 지갑에서 얼마가 나가냐, 어떻게 네. 산정이 되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가입자 세대당 내야 하는 월 평균 보험료가 그럼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개인이 내는 그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올해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금 전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예. 것처럼 어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요양시설에 계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에 특히 네. 요양시설에 대한 수가를 7% 이상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 수가에는 우리 이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이 있고요. 예. 또 하나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인 부담률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예. 수가 인상은 결국은 본인 부담 액수를 증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요양시설에 계시면은 이 수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가 요양시설에 제공해야 되는 본인 부담률은 아마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인상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동결이 됐어도 네. 좀 더 내가 부담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을 모르면 또 네. 잘못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만 이제 내 월급에서 예. 장기요양 보험료를 매달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죠. 네, 확인 한번 해보셔서 네, 네.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가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그중에서 노인 요양시설은 7.37% 인상이 됐습니다. 이 인상 배경이나 규모에 대해서도 짚어봐야겠죠. 전체적으로 수가는 이제 여러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골고루 인상이 되었는데요. 예. 요양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조금 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요양 보호사들 환경이 열악하니까 예. 그 인건비 상승 이런 네. 부분 때문에 7% 이상을 인상을 하셨고요. 조금 아쉬움은 이제 재가 서비스, 특히 방문 목욕이라든지 집으로 찾아오는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상률이 2% 전후입니다. 네. 좀 낮게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가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양 시설에서 조금 더 인상률 높이 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 보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가 됐잖아요. 근데 주요 개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결국은 나아질 수 있는지 효과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좀 중점적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방향을 먼저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똑같이 내세우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 그래서요. 예. 흔히 커뮤니티 케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시설 중심의 요양 보호에서 재가 중심으로 서비스를 옮겨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특히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게 통합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그러니까 재가로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가 의료 센터를 확장하고 이런 전반적인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여기에 필요한 수가들도 인상해주고 뭐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재가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 특히 그동안 이 가족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재가에서 이 가족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기 요양 가족 돌봄에 대한 서비스 범위를 좀 확장을 했습니다. 예. 그 전에 보통 우리가 단기 시설 같은 경우 10회 정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한 해를 더 늘려서 11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요양 서비스를 1년에 한 20일 정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걸 22일까지 확장한다든지 예. 그래서 서비스의 범위를 이 재가 서비스와 관련해서 좀 더 확장하고 있는 것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 제공해 주겠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동결된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더불어서 지난 이제 9월에는 건강보험료율도 동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건보료율 또한 2년 연속으로 동결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 동결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뭐 장기 요양 보험률과 비슷한 사정일 텐데요. 예. 지금 건강보험은 지금 누적 한 27조 정도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 흑자를 봐서 예. 좀 보존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적절하게 활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경제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일단 동결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그렇게 입장에서는 볼 이제 수 우리가 있나요? 서민 경제 중심으로 특히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율도 동결하고 이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률도 동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료율 동결 0.9%포인트 인상 등 두 가지 안이 이제 논의됐다고 하는데 가입자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이 건보 재정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 이런 의견들도 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지금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조금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27조 정도의 이제 여유가 있고 예. 다만 최근에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지금 지출해야 될 게 한 10조 정도 예상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반대하고 찬사 입장 체계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원래 건강보험은 당해에 소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재원 구성이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투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로 내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국가 예산이 20%까지 지원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보통 10에서 한 15% 이내밖에 지원하지 않고 충분히 국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국민들이 는 보험료율만 가지고 활성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흑자 운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어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 건강보험 보장률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 정도이고 OECD 국가의 평균이 80% 정도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직 낮은 게 사실인데 예. 건강보험 보장률을 향상하자. 다시 말씀드려서 비급여 항목을 줄여주거나 예. 아니면 본인 부담률을 좀 더 낮춰주자라는 게 이제 왜 27조라는 돈도 있고 매년 단기적으로 한 2조 정도가 계속 흑자가 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당해에 다 소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노인 의료비가 사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국민 의료비 한 44% 정도가 노인들 65세 이상들이 사용한 의료비거든요. 예. 자,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급속도로 이제 의료비가 상승할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뭔가 좀 적립금을 쌓아두는 게 필요하다. 너무 빨리 소진하는 것보다는 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또 입장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예. 그렇다면은 국가가 국가 예산 법에 규정하고 있는 20%를 충분히 해라.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이 적립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끊임없는 이제 논쟁거리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예.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이제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의견이 조금 분분한 맞습니다. 차이가 네, 있다고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또 일각에서 이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뭐 정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또 나오는 한편 보험료를 당장 올릴 필요는 없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한 건데 좀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돼야 할 점들이 있을지 이게 이제 궁금하네요.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예. 보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효과적으로 재정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재정 관리를 하는데 지금 누수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경이라고 표현해서 특별경찰 제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도입을 해서 예. 이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은 불필요하게 의료 과잉 의료하는 포함해서 이 아주 좋지 않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빼앗아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단속하자라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 국민들 입장,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금 전 제가 OECD 건강보험 보장률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의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2배 가까운 의료 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의료 이용을 좀 줄여서 불필요한 과잉 의료를 줄이자. 그렇게 하면은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수요자 측면과 관리자 측면 또 공급자 측면 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장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배분을 잘할 것인가 네.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뭐 말씀해 주셨지만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함으로써 이 돌봄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양보호사의 임금이나 근무 환경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장 열악한 상황이죠. 이 사회 서비스 관련 인력에 대한 처우가 세계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월 급여가 200에서 한 250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시급으로 따지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서비스 강도라든지 근무 역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특히 요양시설에 근무하신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여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든지 조금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국가 재원 문제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이번 거기 수가 인상에서도 특히 요양시설 중심으로 수가를 많이 향상한 것도 이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해서 예. 근로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임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 상주 형태로 또 근무를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붙어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처우 개선을 어떻게, 근데 갑자기 또 많이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다다랐습니다. 복지부가 장기 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되고 또 재정을 관리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장기 요양보험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정부의 고민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재점검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현재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한 110만 정도인데 전체 노인분들이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었을 경우 이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쵸. 그렇다면 지금 보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닌 재가 중심의 돌봄으로 가져가겠다는 큰 정책 방향을 가지고 네. 있고요. 이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조금 늦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재정 정립이 돼야 되고요. 특히 재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우리가 국민들 입장에 적게 비용을 내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도에는 굉장히 또 심각한 이 서비스 고갈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담보하려면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뭐 앞서서 저희가 초반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제도인지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교육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국민들에게 충분히 좀 더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의외로 특히 재가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서는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장기요양보험 재정 관리한다고 애쓰시고 계시지만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뿐이 아니라 우리가 내고 있는 이 비용에서 재가 서비스 등 이제 다양한 것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를 이번 저희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